자,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챕터 6. 함수 두 번째 단원인데요.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두 개만 배울 거예요. 합성함수와 역함수. 좀 복잡하죠? 합성함수와 역함수.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에서도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비중도 높은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132쪽에 개념 코드 1. 합성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배워봅시다.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단어의 뜻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쵸. 대상이 여러 개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함수를 합성했다, 합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얼추 맞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 개의 함수를 합쳤다라는 건데, 함수라는 것은 대응이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짝을 규칙에 따라서 이어주는 게 함수인데, 그 대응이 합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하니까 구체적인 예로 한번 볼게요. 다음 두 함수 f하고 g를 생각해 보자. f라는 함수는 뭐냐면요, 그 나라들마다 도시가 있죠. 그럼 그 도시가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가, 어느 나라 안에 있는가에 대한 대응이에요. 서울과 부산과 파리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은 어디에? 한국에 있는 도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리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F는 도시하고 국가를 대응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함수는 국가와 대륙. 대륙은 뭐 있어요? 유럽 있고, 아시아 있고, 뭐 오세아니아 있고, 아메리카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번에 나라들이 어느 대륙에 있느냐? 자, 한국이란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있죠. 그리고 프랑스는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함수 G는 국가와 대륙을 대응시키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발전해 보면, 그렇다면 서울이 한국에 있고 한국은 아시아에 있네라고 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리는 프랑스에 있고 프랑스는 유럽에 있는 나라야 라고 하는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중간에 연결해주는 그 나라라고 하는 걸 건너뛰고 서울은 무슨 대륙에 있어?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즉 서울이 한국, 한국은 아시아. 그렇다면 서울은 아시아에 있는 도시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대응을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대응이 만들어지죠. 서울하고 부산은 아시아에 있게 되고 파리는 유럽에 있네요. 즉 서울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어디로? 아시아로 대응을 시킨 거고, 부산에서 바로 한국을 거쳤는데 그 한국 거치는 걸 생략을 하고 다이렉트로 아시아로 가는 대응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F라고 하는 함수와 G라는 함수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만들어진 함수죠. 이런 게 합성함수인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함수의 대응을 합쳐서 새로운 대응을 만드는데, 그 대응이 기존의 대응을 흐름을 연결을 해주는 함수는 합성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감을 잡으셨죠? 그럼 이거를 기호와 식으로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보죠. F는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대응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G는 이번엔 정의역이 뭐가 됐습니까? Y가 됐습니다. Y에서 공역 Z로 대응을 하는 함수인데, 그렇다면 자, 이 밑에 대응표를 보세요. F는요 X에 있는 원소에서 Y에 있는 원소로 연결이 되는데, 마침 G는요 Y에 있는 원소들이 Z로 연결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X라는 놈이 결국에는 Y를 거쳐서
Z로 연결이 되니까 이 두 개의 대응을 한 단계 한 단계 가지 말고 바로 연결을 하면 뭐에서 X에서 Z로 대응하는 새로운 대응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기존의 두 대응을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응 X에서 Z로 바로 대응하는 함수를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하고요. 이걸 기호로 나타내는 걸 순서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F를 먼저 대응을 하고 F 먼저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G가 나중에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F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을 때 반대로 써줘야 됩니다. 거꾸로 써줘야 돼요. G 요거를 뭐 합성이라고 읽기도 하고 G of라고 읽기도 합니다. G of F 땡땡 하고서는 G of F 괄호하고 X 즉 X를 대응을 하면 뭐가 나온다? Z가 나온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도 이해를 할 수 있냐면요. Z는 G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요 대응에서 이거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흐름이 어떻게 돼요? F에서 뭔가를 대입을 해서 나온 그 결과 Y가 하나가 생기고 Y를 다시 대응을 해서 Z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결국 G의 대응 안에 누구를 넣어주는 겁니까? 누구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F를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G, F, X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즉 얘를 먼저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G에 대입이 돼서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거다. 됐습니까? 이거를 이제 기호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죠? 그러면 1번 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G 합성 F의 정의역은 여기서 출발했죠. 그래서 결국 누구랑 대응하죠? 얘랑 대응하니까 정의역은 X. 중간 과정이 이제 생략이 된 겁니다.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역은 Z이므로 합성함수 G와 F의 합성함수는 X에서 Z로 대응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합성함수의 식은 G of F 즉 F의 값이 나오면 그 값을 G에다가 대입을 해준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등 과정에서 문제를 풀 때 3번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되지만 함수의 개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합성함수가 존재하려면 F의 치역이 G의 정역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F에다가 1, 2, 3, 4를 대입을 했는데 여기에 A, B, C, D랑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F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각각 하나씩 대응하는 거예요. 이게 F. 그런데 G는요. A, B, C만 정의역으로 갖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로 대응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네 둘을 합성을 해서 합칠 수 있습니까? 합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의 치역이 A, B, C, D인데 얘의 정의역이 A, B, C밖에 없으면은 얘네 두 함수의 대응을 합쳐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1에서 A로 갔다. 그럼 A는 알파로 갈 수 있죠. 1에서 B로 갔다. 그럼 B는 베타로 갈 수 있고 C로 갔으면 감마로 갈 수 있는데 4를 대입하면 D가 나오고 D가 얘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얘가 연결이 안 되죠. 함수의 기본 조건은 뭡니까? 정의역의 모든 값이 하나도 빠짐없이 공역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와 G를 합성을 하려면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를 해주려면 F에 있는 치역이 G에 있는 정의역에 포함이 돼야 돼요. 최소한 같거나 아니면 얘가 더 범위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응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 고등학교에서 내는 문제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합성함수 문제가 등장을 하면 요게 대응할 수 있게 여기 치역과 정의역은 딱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문제를 푸는 학생이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만 이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뜻과 기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구체적인 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볼게요. 얘 1을 볼게요. F라는 대형이 이렇게 됩니다.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는 거고요. 즉 F1은 3이고요. 이 대형을 보면 G에다가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렇다면 얘를 대응하는 요 함수 G of F는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게 돼 있다? 2가 나오게 되는 새로운 대응, 합성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F를 먼저 대입하고 대응을 하고 G를 나중에 대입하면 순서를 거꾸로 G of F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 G에다가 3을 대입하는데 그 3은 F에다 1을 대입한 값 아닙니까? 즉 F1을 대입한 거죠. 그럼 걔가 G3이 되기 때문에 G3은 얼마? 2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얘 2도 보자고요. 얘 2도. 자, F의 대응이 이렇습니다. F의 대응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G의 대응은 요걸 정의역으로 해서 대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하나만 해보죠. 요거 보지 말고 스스로 한번 아이들한테 해보라고 해보세요. G of E에 G of F에 E 하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6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얼마에 대응을 한다? 마이너스 2에 대응을 한다. 요걸 좀 더 풀어서 보면 G에다가 F2를 대입했다. 그럼 F2가 얼마냐? F2가 6이다. 그럼 G6을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2다. 합성함수는 이런 개념으로 연속으로 어느 함수의 값을 다시 그걸 거기서 결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처음 뭔가를 대입해서 대응하는 값을 다시 한번 다른 대응에 대입을 해서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2단, 3단으로 함수를 연결을 해주는 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밑에 내용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아까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2쪽 개념 코드 1번 합성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